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코로나 속 안전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화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연이은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경북도가 물가 잡기에 나섰다고요? 그렇죠. 매년 이맘때 되면 경북도가 각 시군별로 물가 안정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네. 특히 성수품, 그러니까 제수용품 중심이죠. 네. 수산물이라든지 농축산품과 관련해서 먼저 또 판매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러한 네. 기회에 농산물의 특판 행사도 시작을 했고요. 하면서 또 토축 수수료 같은 걸 지원을 해서 가격 네.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이런 거 시장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12일까지죠.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안정 종합 상황실도 경북도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첫째 이제 이번에 일기 상황을 보면 이번에 네. 진짜 폭염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농산물의 작황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영향.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추석을 목전에 두고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제 굉장히 폭등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농축협과 합동으로 이 그 수급 대책을 네. 이제 수립을 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경상북도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 공공 배달 앱이 있습니다. 먹개비라는 이름의 네.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이게 특별 할인 판매도 하고. 그리고 경상북도가 이제 1,360억 원 정도의 네. 지역 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어. 엄청나게 큰 돈이죠. 보통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보통 10% 정도의 할인을 해주거든요. 네. 보통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같으면 9,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또 하나 이외에 이런 그 환급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전통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입을 해도 현금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산 금액의 30%를 네. 지역 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죠. 네. 이건 이제 소위 환급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추석 성수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약 650억 원가량의 할인 쿠폰을 풀었는데요. 그런데 이 할인 쿠폰이 전통시장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참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을 했으면 일단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그쵸. 문제인데 저는 먼저 정부가 광역 지자체도 아까 얘기했죠. 경상북도가 네. 그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로 1,360억 정도를 추가 발행했는데 네. 중앙정부가 겨우 650억을 이 할인권을 이제 제시했다고 하는데 액수도 크지도 않지만 문제는 이걸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안동 신시장의 경우에도 안에 많은 그 점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농축산물 관련된 점포가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부가 제시하는 지원해주는 할인 쿠폰을 영업에 이용할 수는 없이 한 곳밖에 안 됩니다. 25개의 농축산품의 판매 영업소 중에서 한 곳밖에 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네. 라는 것이 핵심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점포들이 영업소가 전국 상인연합회에 그 앱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일일이 어떻게 등록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을 하는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이걸 또 이 제로페이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알고는 있죠. 네. 제로페이 앱에 가입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자기가 또 그 지정된 날짜에 미리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아니 주로 전통시장 활용하는 분들 중년층 노인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활용해요 이거? 그렇네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통 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은 중노인들이다 보니까 현금 네. 또는
지역사랑 상품 그 종이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편하고 만만하잖아요. 그쵸. 어르신들한테는. 모바일 뭐 만진다니까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지원 좋고 혜택 좋은데 네. 이것이 너무 디지털 중심의 어떤 지원책은 한계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외되는 곳이 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네. 전통시장 안에 요즘 이제 예를 들어 안동의 신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청년몰이 있어요. 어. 뭐 전통시장 많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네. 그 청년몰은 그야말로 청년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청년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고 네. 이런 것을 좀 옆에 상인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앱을 깔게 해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면 일정 부분 수당을 주고 네. 그러면 청년몰도 좀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정말 상생되지 않을까. 네. 청년들 입점시켜놓고 몰 만들어서 수십억을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좀 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개인적인 아이디어까지 네. 잘 들어봤고요. 또 저희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축장 연장 운영과 함께 축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네, 뭐 이 또한 경북도가 그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경북도의 산하 기관으로 네. 매년 명절 전후에 이제 이런 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역시도 원래 도축은 그 1월이나 공휴일에는 도축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추석을 앞두고 공휴일에도 도축장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도축장이 이제 개장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원래 보통 이제 8시 정도부터인데 이제 7시로 1시간 당겨서 운영을 네. 하고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는 이제 이 도축된 이 현장의 이제 미생물 검사 그리고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이런 등등 검사를 해서 어쨌든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을 위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그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북도 내 도축 현황을 좀 보면은요. 네. 하루 평균 소 460마리, 돼지가 5,800여 마리가 도축이 되는데 이 육류 소비가 어쨌든 추석 전후, 명절 전후에는 성수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늘렸어요. 도축 수를. 하루 평균 그 575마리 그리고 이 돼지가 이제 한 6천여 마리 정도 좀 가깝게 지금 이제 도축 네. 물량이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는 이제 어쨌든 이 출하되는 이 가축에 대해서 아주 좀 정밀한 검사를 해요. 아까 제가 얘기를 조금 했지만 네. 이제 그 생체 검사, 해체 검사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리고 그 해체 검사를 한 이후에 나오는 잔류 물질 검사 이런 것들을 그 신속하게 해서 어쨌든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 공급을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또 그 좀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최근 영주에서 발병한 그 아프리카 돼지열사병, 네. 돼지 열병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간에 더욱더 좀 치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영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이 확인되면서 이러다가 고기값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세하게 네, 그렇죠. 짚어주시죠. 예, 그 상식적으로 어쨌든 이런 거 열병이 생기면 굉장히 확산되니까 그러면 이제 도축 물량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네. 이제 바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 돼지까지 오르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서두에 얘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우리 이슈 토크에서 다음 회차에 좀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만 네. 지금 이제 추석 성수품과 관련해서 돼지 값을 보면 지난 5월에 이미 그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네. 3개월 후에 8월에 강원도에서 또 강원도 양구에 있는 그 양돈 농장에서도 발병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추석을 목전에 두고 그야말로 이 돼지 식육 고기의 그 밥상 물가가 이건 뭐 올라갈 것 아니냐 네. 당연히 예측이 되죠. 근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급성으로 걸리면 치명률이 100%입니다. 100% 돼지가 죽어요. 네. 그럼 당연히 도축 물량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요, 2019년도에 3년 전에 2019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한번 좀 난리가 났는데 그때 엄청나게 돼지값이 올랐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이 발병을 하면 네. 그 농가에서부터 해서 도축장까지 이동 자체를 금지시키니까 당연히 도축이 안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물량이 줄어드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돼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했을 때는 네. 삼겹살 가격 있죠. 네. 별명이 붙었어요. 삼겹살이 아니고 금겹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영향을 받아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치명적 바이러스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인해서 이제 곡물값은 뭐 천정부터 다 올라버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돼지 가격도 돼지고기 가격도 이미 오를 만큼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요 소비자 가격을 보면 저도 그 사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정도입니다. 지금 지난 6월의 경우에 돼지고기 킬로그램당 가격이 29,120원이었어요. 지난 6월에. 그래서 건 3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금겹살이 준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정도면. 네. 예. 근데 이게 조금 내려가서 지금 이번 8월에는 26,000원대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물가 변동, 돼지고기 가격의 변동을 이제 정부 또는 이제 지자체가 예의주시를 해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하고 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네. 예.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추석 명절을 두고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점검을 또 펼치고 있는데 어떤 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크게 나누면 경상북도가 이것 또한 뭐 예년에 늘 명절 전후에는 전환을 해오던 것과 유사한데 네. 올 명절에는 크게 경북도가 또 그런 시군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네. 첫째 하나는 화장실 위생 점검입니다. 화장실 위생 어쨌든 이 명절에는 그야말로 뭐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특히 추석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도 기존의 휴게소보다 부족할 수가 있어요. 좀 큰 휴게소. 그쵸. 이 이동량이 워낙 많은 휴게소의 경우는 그러니까 간이 휴게소, 간이 화장실 개설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고속도로 가면 우리가 그 임시 또 편의 시설로 그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차역, 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이제 그 선착장 쪽, 여객선 터미널 이런 쪽에는 이제 공중 화장실의 이제 위생을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그리고 또 네. 플러스해서 또 관광 시설에도 많이 또 이제 사람들이 찾으니까 관광 시설에 있는 화장실도 이제 집중적인 이제 위생 점검 필요하면 추가 설치, 임시 설치겠지만 네. 이런 것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위생 점검인데 하나 이제 축산물 위생 점검. 핵심적으로. 경상북도가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제 경상북도의 그 동물위생시험소 네. 이런 그 산하기관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또 각 시군별로는 또 축산물 그 명예감시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활동을 합니다. 이런 쪽에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죠. 그래서 네. 합동으로 해서 도축장, 축산물 판매장, 축산물 가공업소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6,800여 정도 있는데 네. 이런 곳을 이제 물론 무작위 점검입니다. 6,800여 곳을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고 네. 무작위 점검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되면 유통기한이 경과가 됐다 여러 가지 문제, 위생 문제가 생기면은 네. 강력한 이 행정 그를 발동하겠다. 그리고 네. 보통은 이제 뭐 영업 정지, 영업 취소, 영업 허가 네. 취소, 그리고 또 이제 과태료 부과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겠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먹는 농축산품의 그야말로 이제 보통 생고기류잖아요. 네. 말고 포장육이 있잖아요. 포장육, 햄, 소시지 이런 네, 네. 포장육도 이 그 방부 처리에 따라서 또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에 따라서 네. 굉장히 위생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식중독이 발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경상북도 우리 시군별로 챙기고 있다. 현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한 추석을 위해서 우리 경북도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추석 안전사고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벌초할 때 무엇보다도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이 그렇죠.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 벌초 가는데 그러세요? 뭐 매년 가지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나름 준비는 하고 갑니다만 어쨌든 그 추석 벌초 관련돼서 사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죠.
그 주로 이제 제초를 해야 되니까 예초기 기계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벌쏘임 현상, 그로 인한 이제 사고인데 이제 예초기와 관련돼서는 사고가 꽤 많습니다. 지금 경북 경상북도 안에서만 해도 지난 8월 달까지 접수된 사고 건수가 38건입니다. 네. 38건이고 보통 이제 봄부터 해서 좀 빨리 이제 한식 전후에서부터 이제 벌초를 또 시작을 하니까 네. 점점 좀 늘어나요. 그러다 가장 많은 그 시기가 8, 9월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직전이죠. 그러네요. 주로 이제 추석 전에 조상들에게 예로서 이제 벌초를 하는 거니까 네. 가장 많은 편인데 예를 들면 지난 한 해를 놓고 보면은 2021년 한 해 경상북도 내에서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가 104건입니다. 그 중에서 벌초와 관련된 사고가 104건인 그 중에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 50여 건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초기 사고 조심해야 되죠. 네. 농업진흥청에서 전국적인 조사한 데이터를 좀 보면 네. 이것이 얼마나 좀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주로 예초기로 인해서 다치는 사고의 대부분이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가 좀 자칫하면 절단 또는 거의 뭐 이 뼈까지 이게 침투가 되어버리는 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또 팔을 다치게 되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몸통과 머리 쪽에도 예초기가 이 날이 튀어서 또는 네. 예초기로 인한 금속 물질 또는 돌들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는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베이는 경우는 많죠. 이런 그렇죠. 경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인대 파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 보안경 있잖아요.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는 거. 네. 보안경 끼고 그리고 이제 장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구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벌선 사고도 있는데 이건 좀 뒤에 또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초기 사고 현황과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벌쏘임 사고도 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짚어주세요. 네, 지금 한 5년 정도? 네. 2017년에서 2021년 정도 최근 5년 정도 통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벌쏘임 사고로 해서 6만여 명이 어쨌든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응급실을 가거나 어쨌든 네. 병원 처방을 병원에서 이제 응급 대처를 받았는데 이 또한 시기적으로는 8, 9월이 가장 많아요. 8, 9월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추석 직전에 또 많이 하니까. 네. 또 이제 연령대는 또 어쨌든 50대가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 이제 벌로 인해서 네.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50대 주로 이제 어쨌든 부모 그 조상 그 봉양하고 또 네. 이제 뭐 활동을 또 많이 하니까 많이 다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지역별로 보면 또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어쨌든 가장 넓죠. 많이 넓죠. 그쵸. 근데 사람도 많고 근데 네. 그다음에 경북이 두 번째로 많아요. 벌로 인한 사고가.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경북의 경우에 지난해에 914명이 벌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거든요. 이건 좀 뭐 추석 직전이나 30일 정도 가장 많이 생겼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는 좀 많이 생겨서 지난 주말만 놓고 봐도 80대 노인 한 분이 경북 칠곡군에서 네. 지금 뭐 사고를 당했고 그다음 또 봉화군, 고령군, 우리 경북 지역에 그야말로 각 지역별로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어쨌든 벌로 인한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좀 칙칙하게 어두운 색상보다 좀 밝은 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향수, 향기가 나는 걸 못 뿌리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또 꼭 좀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저 역시도 벌초가는 저 역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예초기 사용할 때는요. 네. 혼자 가면 몰라도 이제 보통 이제 뭐 가족 단위로 같이 가잖아요 벌초를. 네. 가면 한 사람이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10여 m 거리 밖에서 다른 제초 작업을 하거나 나뭇가지 작업을 하거나 네. 해야 되지 바로 인접해서 하면 안 된다. 네. 위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쏘임 사고와 그리고 예초기 사고까지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늘 얘기합니다만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확산되고 있고 지금 오늘 통계로 봤을 때는 최근래에 그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확산세가 조금 꺾인다고 하는 네. 예상 또는 뭐 그런 수치이지만 네. 그러나 하루에 10만 명 전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석 저 어르신들 찾아뵙고 해야 되겠지만
어르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 건강, 우리 사회 건강을 위해서 네. 좀 집단적인 가족 모임은 조금은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지금 그 거리두기 해제된 상태에서 가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하는 감히 얘기하기는 그렇고 네. 어쨌든 건강 상태를 봐서 조금의 좀 이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전화로 대신 문안 네. 드리고 그 용돈 많이 들이시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아직까지는 좀 이 거리두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물가부터 안전사고까지 살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